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이 단행됐습니다. 10년 만에 3% 기준금리 시대가 된 거죠. 이창용 황운회 총재는 앞으로 차주들의 고통이 불가피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통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된다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가 됐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됐다는 거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빨리 3%가 된다는 거. 지금 정확하게 10년 만에 과거 대세 부동산 하락기만큼 금리가 올라왔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지금 상당수의 차주들이 0.5%가 영원할 줄 알고 계속 대출을 많이 받아왔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10년 전 수준만큼 주택가격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지난 8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에서는 뚜렷한 금리 인상 경로를 밝혀왔는데 이번 10월 금통위에서는 그 금리 인상 경로를 벗어난 빅스텝을 단행을 했어요. 자, 8월 금통위에서 연말금리 3%가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당장 10월 금통위에서 3%를 맞춰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후에 이벤트가 있었죠.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FOMC에서 점도표 상향 결과가 나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슈가 됐고 대한민국 통화정책도 빅스텝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금통위 통방문과 이번 10월 금통위 통방문을 비교해보면요.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 고려 요소가 물가 성장 금융 안정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순이었는데 그 금융 안정보다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더 앞선 순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이 한국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관심은요, 기자 간담회에 쏠렸습니다. 애초부터 빅스텝 할 거, 그 못 맞추는 채권 전문가 89%가 맞췄으니까, 세상 누구가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궁금한 거는, 야, 이번에 빅스텝 했는데, 다음 달에도 빅스텝 할까?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까?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를 언제 낮추게 될까? 이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번 기자간담회는요, 기자들이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창용 황운회 총재도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요 질문 좀 정리를 드릴게요. 첫 번째, 최종금리 수준이죠. 시장에서는 최종금리 수준을 3.5%로 보고 있는데 이거 합리적으로 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창용 황운회 총재가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3.5% 수준을 최종금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추가로 언급한 게 있어요. 이런 사항은 전제가 있다. 전제 조건이 맞아야 3.5% 내외에서 최종금리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현재 지표 상황에서의 가이던스지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이창용 황운회 총재가 자주 언급한 2% 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도 기자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창용 황운회 총재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지난 물가 지표, 보통 물가 지표는 후행 지표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향후 5%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거나 전망이 우세하면은 물가를 우선시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5% 물가가 나왔다가 4.9, 4.8 나오면은 금리 인상 멈추거나 금리를 낮추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진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환율은 어떻게 보냐? 지금 환율 문제가 이슈죠. 자, 그런데 환율 문제는 8월 금통위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IMF 사태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대한민국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달러 외 모든 통화가 다 약세다. 국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 상황이더라. 그리고 한국은행은 환율을 타겟팅하여서 통화정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이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답변에서
빅스텝 고려 요인 중 하나가 환율은 맞긴 하지만 환율 하나만 보고 통화정책 사용한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상황은 엄중히 보고 있지만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 환율이라는 게 그 나라 성장률과 더불어서 주변 국가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좀 다른 국가와 다른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거 영향도 있다. 그래서 너무 공포를 가질 상황은 아니다고 이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금융 안정 상황은 어떻게 보냐입니다. 자, 봐봐. 실물 경제만 보고 물가만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금융 안정 상황이 깨질 수 있지 않을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창용 원의 총재가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금리 인상에 금융 안정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부채 총액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75pp 인상하는 것보다 한국이 빅스텝 50pp 인상하는 것이 금융 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금융 안정을 해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1년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가 됐죠. 1년 3개월 동안 250bp 인상하는 동안 물가는 1%포인트 인하 효과가 내년 상반기까지 나타날 것이고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빅스텝 인상 효과는 이자 부담이 전체적으로 민간에 12.2조 원 증가할 것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한 1%포인트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 최대 허용폭,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은 약간 두리뭉실했어요. 환율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기계적으로 허용폭을 정해서 금리를 결정하진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0.75%포인트 차이가 나면 안 된다, 1%포인트 차이가 나면 안 된다, 만약에 거기서 더 차이가 나면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을 진행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해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잠재 성장률보다 한국 성장률이 낮아져도 금리 인상 가능할까? 이 부분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경기를 무시하고 물가부터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래? 한국은 이제 고용시장을 보고 접근을 하고 대한민국은 성장률을 보고 접근을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창용 원의 총재가 현재 침체가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물가는 높고 침체가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빅스텝 반대 소수 의견이 2명이나 있었다. 자, 2명이나 있으면은 좀 그래도 반대 의견이 많은 편인데 합의제 의결기구 안에서 야, 그러면 11월 달에 금통위에서는 빅스텝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반적인 금통위 위원들의 의견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다음 금통위까지 나오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빅스텝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통위에서 8월까지 금통위에서는요, 앞으로 통화정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해서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어요. 근데 10월 금통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 있는 금통위에서도 통화정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그동안의 금통위에서는요, 내부 변수만으로 금리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10월 금통위에서부터는 외부 변수, 미국의 통화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는 게 미국의 물가나 그리고 고용지표 등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금통위 안에서도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표가 나와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추가로 이창용 원의 총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고통은 잘 알지만 인상은 불가피하다.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 국민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 고통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거시경제 전체를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과정에서 영끌하신 분들 자산 가격 하락했다는 손해가 나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10월 금통위 이후에 증권사는 금리 전망을 어떻게 내놨을까요? 의견이 나눠지겠죠. 왜? 불분명하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이 낮아졌다. 아니다. 11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 높다. 같은 증권가에서도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11월 달에 빅스텝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더라도 저는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상하면서 3.5%는 맞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빅스텝 할지 말지는요. 지금 그 누구도 모른다고 봐요. 미국 CPI나 11월 FOMC 등의 결과가 나와봐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한국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히 거래 절벽의 가격 하락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는 부분이에요. 전세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고 매매 수요는 더욱더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초초 급매물 아니면 안 팔릴 겁니다. 현재도 2020년 하반기 가격 수준 아니면 안 팔리거든요. 근데 연말에 가까울수록 2020년 상반기 가격도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고점 대비 한 30%까지 하락한 단지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20% 전후 하락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옮겨간다는 부분이죠. 10월과 11월 달의 금통위 결과로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전망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긴축 언제 끝날 것이고 언제 통화정책이 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까, 그와 관련된 정보,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저희가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후 추가하셔서요, 정보 가장 빨리 받으시고요, 저희가 이 블로그에 넣을 만한 분량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